오는 17일까지 화씨 40도 안팎의 기온으로 추위가 이어지다 주말쯤 다시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양실조로 숨진 4살 남아의 모친이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시안 남성이 퀸즈 전철역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국적항공사들이 안전운항 관련 법규를 어겨 1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단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오늘 최저기온이 화씨 43도까지 떨어지는 등 많이 쌀쌀했습니다. 추위는 오는 17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는 16일, 17일 찬 공기가 동부 해안과 95번 고속도로까지 유입되면서 뉴욕시 기온이 화씨 40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건조특보가 내려진 오늘 이후에도 강수 확률이 최대 10%대에 머무르는 등 건조한 상태가 이어져 산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는 18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70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올해 10월은 이례적으로 따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폭스 날씨에 따르면 아디론닥 빌리지와 플라시드 호수 인근 사라낙 호텔에서 눈송이가 발견됐습니다. 미드웨스트, 오데오, 뉴잉글랜드 지역은 대체적으로 10월 초부터 중반 사이 첫 추위가 시작되고 대부분의 다른 지역들은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첫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지난 13일 할렘 아파트에서 4세 남아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그 모친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NYPD에 따르면 4살 자메이크 모드리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저녁 7시 45분경 아담 클레이톤 파웰 블러바드와 웨스트 144번 스트릿에 위치한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부친이 911에 신고했고 도착했을 때 용의자가 집에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집에는 최소 2명의 아이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시 아동서비스국은 성명을 통해 뉴욕시 아동의 안전과 웰빙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며 NYPD와 협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26세 나타비아 라그스데일은 아들이 사망 선고를 받고 바로 구금됐습니다. 피해 아동은 사망적 영양실조와 저체온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29세 아시안 남성이 퀸즈 우드사이드 전철역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피해자는 맨해튼에서 일을 마치고 7번 전철을 타고 퀸즈 우드사이드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피해자는 61번 스트릿 우드사이드 전철역을 나서자마자 공격을 받았고 이 공격으로 인해 얼굴이 붓고 턱이 불편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29세 남성 스시 셰프로 공격을 당한 후 잠깐 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피해자의 입술을 공격했고 피해자는 병원에서 찢어진 입술을 꿰매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로부터 증거를 수집하는 중이며 용의자는 핑크 자켓과 검정 청바지를 입은 남성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동기를 모르겠다며 아시안과 유대인을 향한 증오범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치료를 위해 일을 쉬고 있는 상태로 사건이 발생했던 전철을 다시 탈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저가항공사 등이 안전운항 관련 법규를 어겨 1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심지어 날개가 손상된 채 운항을 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항공안전법상 국적사 과징금 처분 현황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8개 국적항공사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항공안전법 등을 위반 모두 40차례 138억 원의 과징금을 처분받았습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9회로 가장 많았고 제주항공과 TA항공이 각각 7회, 이스타항공이 6회, 아시아나항공은 5회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가진금 부과액수는 제주항공이 37억 8,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스타항공이 28억여 원, 티웨이항공이 24억여 원, 대한항공이 16억여 원, 아시아나항공이 15억여 원 순이었습니다. 연도별 가진금 부과액수는 2019년 5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 7억 5천만 원으로 급감했으나 올해는 8개월 만에 다시 24억 1,500만 원으로 급증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다시 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징금 부과 사유는 객실 승무원의 음주 등은 물론 항공기 날개가 손상된 채 운항한 사실이 적발됐고 브레이크 냉각 시간 미준수, 점검 주기 미준수 등 안전 운항에 관련된 중대한 위반 사례가 많았습니다. 한편 올해 국적항공기 4편 중 1편이 지연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고 대한항공의 국제선 24.6%,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25.6%의 지연율을 보이는 등 국내선보다 국제선의 지연율이 높았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소아와 청소년이 당뇨병 진단을 받을 위험이 다른 호흡기 질환을 앓은 사람의 당뇨병 진단 확률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대 연구진은 2020년부터 3년간 코로나19 및 다른 호흡기 질환에 걸린 소아와 청소년 61만 명을 대상으로 각각 확진 뒤 6개월간 당뇨병 진단 여부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두 질환 환자 각각 30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진단 확진 1개월 뒤와 3개월 뒤 그리고 6개월 뒤 당뇨병에 걸렸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 확진 그룹이 다른 호흡기 질환 진단 그룹보다 1개월 뒤 당뇨병에 걸릴 확률은 55%가 높았고 3개월 뒤에는 48%, 6개월 뒤에는 58%가 높았습니다. 또 체질량 지수가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코로나19 확진 그룹이 시기별로 최소 2배에서 최대 2.27배까지 높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한 중증 그룹은 6개월 내 당뇨병 진단 확률이 최소 2.62배에서 최대 3.1배까지 높아 코로나19가 당뇨병 위험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동시에 최대 격전지 펜실베니아로 출격, 서로를 극렬하게 비방하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펜실베니아주 이리 카운티 유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당일 소요가 생긴다면 군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기를 지지하지 않고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을 국가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반트럼프 인사들을 추적하기 위해 군을 동원하겠다는데 그가 누구를 목표로 삼는지 생각해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게 바로 집권 2기가 미국에 큰 리스크가 될 것이며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는 점점 불안정해지고 통제 불능 상태가 되고 있다. 미국인들은 자유가 위기에 처하면 항상 부름에 응한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다시 부름에 응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피격 사건이 발생한 펜실베니아주 버틀러를 찾은 데 이어 어제는 필라델피아 교회 오크스를 방문, 이 지역에 사활이 걸린 세일가스 개발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우리는 러시아보다,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많은 액체 골드, 즉 석유를 가지고 있으며 내가 취임하는 첫날 시추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의 에너지 비용을 50%로, 즉 내년 1월부터 1년간 전국의 에너지 가격을 절반으로 낮추겠다며 기염을 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해리스 부통령 등 민주당 측이 세일가스 시추를 위한 수압 파쇄법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며 반대했다가 다시 찬성으로 돌아선 것을 의식한 발언입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국방장관이 트럼프로부터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격추권을 위임받은 뒤 체육복 차림으로 밤잠을 설치며 비상대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워터게이트 특종기자인 밥 우드워드는 자신의 신간 전쟁에서 트럼프 1기 첫 국방장관이었던 제임스 매티스가 트럼프가 북한과 핵전쟁을 할까봐 너무 걱정돼서 체육복 차림으로 잠을 설치면서 비상 호출에 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드워드는 당시 트럼프가 매티스에게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쏠 경우 격추할 권한을 위임했으며 트럼프는 김정은이 쏘면 쏘는 거지라며 무신경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드워드는 트럼프의 이 같은 충동적이고 전투적 외교가 안보 보좌관들을 공포에 질리게 했으며 매티스는 남몰래 성당을 찾아가 기도를 드리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드워드가 소개한 매티스 장관의 일화는 한반도 핵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반영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드워드는 또 자신이 2019년 12월 5일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인터뷰할 때 집무실 책상에 김정은과 주고받은 편지철이 놓여 있었고 김정은과 악수하는 커다란 사진도 놓여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반도 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김정은과의 친서 교환, 정상회담 등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전 세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즐겼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최대 약국 체인인 월그린스는 향후 3년간 약 1,200개 매장을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전역에서 8,700여 개의 매장을 운영 중인 월그린스는 4개 매장 중 1개는 현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1,200개 매장을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5 회계연도에만 약 500개 매장이 문을 닫게 됩니다. 팀 웬트워스 월그린스 부츠 CEO는 2025 회계연도 사업업장 최적화, 운영비용 통제, 현금 흐름 개선, 배급 마진 지원 등을 통해 소매 약국을 안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901년 시카고에서 설립돼 123년의 역사를 가진 월그린스는 미국 곳곳에 매장이 있는 소매업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핵심인 약국 사업의 재정적 압박으로 수년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월그린스는 회계연도 4분기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하면서 15일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제작 결함에 이어 파업까지 겹친 미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신주 발행으로 100억 달러의 유동성 확대에 나섰습니다. 보잉은 15일 증권당국 보고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3년 동안 주식 및 채권 발행으로 250억 달러의 자금을 확충할 것으로 고시했습니다. 또 기존 채권자인 은행 콘소시엄으로부터 100억 달러를 추가로 대출할 계획입니다. 유동성 확대 규모가 총 350억 달러에 달하는 겁니다. 보잉은 2018년에 마지막으로 흑자를 기록한 뒤 올 9월에 파업 직전에 매달 10억 달러의 영업 손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잉은 은행권으로부터 약 100억 달러의 신용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100억 달러의 추가 신용을 시도하는 겁니다. 보잉의 순채무는 450억 달러에 달합니다. 보잉은 나흘 전 약 17,000명의 인력을 감원할 계획이며 9월 13일부터 시작된 기계공 노조 파업으로 인기 기종 737기를 포함해 항공기 제작이 중단되면서 손실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고율 관세 부과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한층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AP통신은 주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경제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히려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및 저임금 인근 인력에 대한 규제 등으로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하면 물가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다고 공약했지만 동시에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 관세를 비롯한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주장, 미국의 소비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대해 피터슨 연구소는 트럼프 재집권 때 2026년 초반까지 집권 초기 2년간 물가 상승률이 최소 6%에서 최대 9.3%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도 해리스 경제 공약을 특별히 물가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 많지 않지만 트럼프 공약은 2025년 취임 첫 해 1.1%포인트, 2026년 0.8%포인트 등의 추가 물가 상승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취임 첫날 국경을 폐쇄하는 것은 물론 최대 규모의 불법 체류자 추방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의 노동력이 사라짐으로써 기업들의 원가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터슨 연구소는 이민자 추방이 현실화돼 불법 노동자 830만 명이 추방된다면 2026년 미국 물가가 추가로 3.6%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업 자신과 애널리스트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애널리스트들은 S&P 500 지수 기업들의 3분기 수익이 지난해 3분기보다 4.2%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는 지난 7월의 전망치인 7% 상승보다 크게 낮아진 겁니다. 반면 기업들의 자체 예상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는 애널리스트의 전망보다 약 4배 가까이 높은 겁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전망치 격차가 비정상적으로 크다. 기업 자체 전망이 훨씬 좋다는 것은 실제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쉽게 넘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주가는 애널리스트들의 부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S&P 500 지수가 11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다우존스 지수 역시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또 이른바 어닝 시즌을 맞아 실적을 발표한 기업 등의 성적도 좋았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3분기 순이자 이익이 상승했다고 발표했고 웰스파고 은행 역시 연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올려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반면 우량 대형 기술주,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도 3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18%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36%의 절반에 그친 것이며 만약 실적이 이 같은 전망치를 앞선다면 주식시장이 한 단계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오펙은 월간 원유 시장 보고서에서 내년 전 세계 원유 수요량은 1일 1억 578만 배럴로 올해 1억 414만 배럴에 비해 164만 배럴, 즉 1.5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실제로는 스페인계 유대인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페인 법의학자 미구엘 로렌테 박사는 세비야 대성당에 안치된 콜럼버스의 유해와 아들의 체세포 분석 결과 유대계와 합치하는 특성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경제학자들이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유럽 최대 규모의 자동차 전시회 파리 모터쇼가 14일 개막했습니다. 올해 126주년을 맞은 파리 모터쇼에는 프랑스를 기반으로 한 르노그룹, 푸조를 비롯해 독일의 BMW, 폭스바겐, 아우디 등 유럽 브랜드가 총출동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모터쇼에서 기아의 소형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인 EV3를 공개합니다. 지난달 델타항공이 내년 6월부터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인천공항을 잇는 직항 노선을 최초로 신규 취항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비행 횟수를 늘리는 등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크게 늘어나 교통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3분기 이자 장사로 벌어들인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한 235억 달러로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우버 탑승객이 음식 배달 서비스 우버이츠를 이용한 전력 때문에 손배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이용자가 서명한 서비스 약관 중 우버와 고객 간 분쟁은 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중재 조항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테슬라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2인승 로보택시 사이버캡을 공개한 후 시장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공개 하루 만에 테슬라는 시가총액 90조 원이 날아가면서 미국 기업 시총 순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6도, 최저 기온은 42도까지 떨어져 많이 쌀쌀하겠습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9분, 해 지는 시간은 6시 13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0월 15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